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 연결 지어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은요, 자연환경 중에서도 주로 기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요, 자, 오늘 영상은 바로 지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보시죠. 자, 제목 딱 나왔죠? 지형과 인간생활. 맞습니다. 기후도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은요, 바로 이 지형도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요, 다 이 7단원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지형. 정말 많죠? 평야, 하천, 해안, 산지, 사막, 화산, 빙하, 지형 등.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시 인간의 생활 양식이 달라진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뭐 평야, 평평한 지역과 산지, 굴곡 많은 지역에 사람 삶이 같을 수는 없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지형에 따른 인간 생활. 자,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인구 분포,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냐, 인구 희박 지역이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됐습니까? 주로 이제 산에서 발달한 산업, 바닷가에서 발달한 산업, 평야에서 발달한 산업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 독특한 지형 관광지 매칭 잘 시켜주세요. 독특합니다. 보기에도 독특. 그러니까 당연히 구경거리가 많겠죠. 당연히 관광지로 성장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지형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 바로 산지 지역이 먼저 나왔습니다. 산지. 자, 일단 해발고도가 높죠. 평지에 비해서 산지는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하다. 결국에 뾰족하다가 되겠죠. 자, 이런 뾰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따라서 인간 거주에 불리해지겠죠. 유리가 아니라 불리. 자, 일단 예외를 근데 자, 중요한 것은요, 예외입니다. 자, 인간 거주에 대체적으로 불린한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죠. 자, 적도 부근. 자, 적도 부근입니다. 적도 부근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너무나 덥고 습한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게 적도 부근이죠. 아, 습해. 아, 더워. 알겠습니까? 오히려 불리합니다. 근데 오히려 고산지대는 연중 기후가 서늘하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열대 기후라고 가정합시다. 너무 덥고 습한데 오히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의 정도 상식은 다 아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살기에 가장 적합한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서요, 우리가 보통 항상 봄과 같다, 상춘 기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고산 기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기후인데요. 이 고산 기후는 연중 기후가 서늘한 항상 봄과 같은 기후, 상춘 기후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런 데에서 오히려 적도 부근에서는 너무나 덥고 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인간 거주에 유리한 산지 지역으로 올라가서 바로 대도시를 건설하는데요. 바로 그런 도시를 고산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산도시, 일단 에콰도르의 키토하고 나와 있죠. 에콰도르의 키토. 자, 근데 이것만 좀 공부하지 마시고요. 일단 위치와 함께. 자, 여러분, 남아메리카죠. 아프리카 말고 아메리카요. 아시겠죠? 자, 멕시코, 미국, 멕시코에서 연결되는 아메리카인데요. 여기 가면은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이름하여 안데스 산맥. 잘데스 말고 안데스. 하지 말걸. 괜히 했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괜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안데스 산맥이고요. 자, 일단은요, 여기 딱 오면은요, 바로 콜롬비아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자, 콜롬비아의 보고타. 그 다음에 그 에콰도르 키토는요, 바로 요 앞쪽에 있거든요. 네. 에콰도르 키토. 자, 그 다음에 요쪽 지역에 볼리비아라고 있어요. 자, 볼리비아의 라파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 안데스 산맥 근처. 자, 여기 적도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거든요. 열대기후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덥고 습한데, 그 열대기후 지역 살기 힘드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데스 산맥 지역에 오히려 사람들이 올라가 사는 고산 도시가 발달되어 있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좀 플러스 시킨다면은, 자, 산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산이니까, 자, 여기서는요, 가끔씩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가끔씩. 바로 전기 생산 시설, 발전 양식이거든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자, 발전 양식이 바로 뭐냐? 수력 발전이 발달합니다. 자, 일단 물에 떨어지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이 발전하겠죠. 됐습니까? 저것도 살짝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민 생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논농사보다는 주로 밭농사 위주로 나타납니다. 밭농사. 그 이유는요, 노는요, 이렇게 약간 수영장처럼 물을 좀 대줘야 돼요. 그럼 모내기 아시죠? 물을 좀 대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평야가 필요하다면 이 밭농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산지에서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주로 밭농사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남미 지역은 또 감자와 옥수수 되게 유명하거든요. 감자밭, 옥수수밭. 됐죠? 어렵지 않네요. 자, 목축업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뭐냐면요, 주로 이 지역에서 기르는 바로 가축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주로 알파카, 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모르는 사람 한번 저기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약간 얼굴은 약간 낙타를 닮았는데 이게 털이 약간 양 같은, 그러니까 양과 낙타의 결합품 정도 약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낙타는 이렇게 고개가 귀 앞으로 빠져 있다면 얘는 이렇게 고개가 서 있어요. 아시겠죠? 되게 귀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대 기후에 술록이 유명했다면 이 고산 지역은 알파카와 라마. 살짝 좀 정리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임업, 바로 숲을 임자죠.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한 임업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벌목입니다. 나무를 베는 거, 그래서 나무를 파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업, 주로 이제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산지는요. 그래서 지하 자원을 캐는 광업. 그 다음에 이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무슨 산업이냐면요. 여기서 발달한 산업은요,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됐죠? 우리 특히 산 같은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살려고 간다기보다는 주로 관광하러 많이 가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맞습니다. 관광산업 발달돼 있다. 살짝 정리해 주시면 산지 지역은 끝. 자, 두 번째 평야 지역입니다. 아이고, 분필 떨어졌네. 자, 평야 지역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겠어. 자, 평야 지역은요, 자, 지형이 평탄하여 경지 개간, 교통로 건설에 유리하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거주에 유리해지겠죠. 아까 산지는 불리했는데 여기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명, 그렇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바로 인간의 가장 유명한 4대 문명 발상지도 바로 이 평야. 거기다가 기후로 따지자면 온대 기후 때 큰 강 위역의 평야 지역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주민 생활 보시면은요, 자,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오늘날은요, 바로 이 지역에 당연히 대도시, 그렇죠. 대도시와 각종 산업시설이 입지합니다. 따라서 인간 생활이 유리하고 대도시가 발달하니까 일자리 풍부해지고 당연히 인구 밀집 지역이 되겠죠. 인구 밀집 지역 아시겠죠? 나중에 7단원하고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해안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 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 근데 여기도 땅의 모양새는요, 전반적으로 평야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왜 김포 평야. 바로 앞에 인천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포 평야 바로 앞에 인천 앞바다 맞죠? 따라서 해안 지역인데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은 특히 교역, 무역에 유리해죠. 자, 무역에 유리해줘는 누굽니까 도대체? 무역에 유리하지요. 자, 무역에 유리하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풍부해지겠지요. 자, 당연히 인간 거주에 유리해지겠죠. 자, 벌써 인간 거주 유리한 거 2개 잡았습니다. 평야 지역과 해안 지역. 정리. 자, 주민생활입니다. 농업과 어업. 그렇죠. 아까 평야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해안 지역도요. 평야에선 농업, 바닷가에선 어업. 그 다음에 바다니까 양식업. 거기다가 교역을 하니까 여러 가지 배나 그 다음에 상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항구도시 발달. 거기다가 최근에는요. 바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그냥 유명한 산업단지 있죠. 포항부터 여수까지 이르는 바로 남동임의 산업단지. 남동임해. 근처란 소리고 해, 바다. 그러니까 남동쪽에 바다 근처의 산업단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업단지지 않겠습니까? 주요 시설 다 있고요. 따라서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
여수밤 그만할게요. 자, 왜 가죠? 관광하러 가죠. 역시 관광산업도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지 지역에서 선생님이 자, 발전시설 좀 얘기했었죠. 발전시설 알겠습니까? 아까 산지는 수력발전이라면은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황해안과 남해안, 특히 황해안이죠, 그렇죠? 이 서해안에서는 굉장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차가 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조력 발전이 되어 간다. 자, 조력 발전이 발달되어 있다. 이 정도 살짝만 정리. 발전 시설까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산지 지역은 수력 발전, 해안 지역은 조력 발전,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한.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간단하네요, 오늘은. 자, 이제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 독특한 지형이 발달한 지역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독특한 지형 하면은 선생님이 뭐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좋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써보니까 지금 왜 했는지 후회는 되지만 다 독특한 지형은 다 관광산업, 관광산업, 관광산업.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화산 지형 보이시죠? 두 번째 카르스트 지형 보이시죠? 세 번째 빙하 지형.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화산 지형 하면은 대표적인 동네가 있어요. 지도로는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주로 이제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됐습니까? 화산지형 되게 유명하죠. 뭐 일본 온천 유명하고요. 뭐 뉴질랜드 역시 이 화산, 뭐 간헐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역시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또 전기 생산하는 발전 시설을 잠깐 공부한다면 바로 땅에 마그마, 뜨겁죠. 지열 발전을 주로 많이 한다라는 거 살짝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 자, 카르스트는 뭐냐면요.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석회암의 용식작용. 용식이 뭐죠? 녹아서. 침식. 깎인다는 소리예요. 침식은 깎인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녹아서 깎인 겁니다. 이 석회암요, 여러분, 과거에 뭐가 퇴적된 암석이냐면 주로 이제 조개 껍데기라든가 산호 아시죠? 산호 만지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조개 껍데기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게 다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이 석회암이 나타났다는 소리는 과거에 바다로 구성된 지역이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죠. 근데 이 석회암이 바로 시멘트의 원료이자 여러분 살고 있는 바로 그 콘크리트, 집의 콘크리트 원료가 되는데 이게 다 좋은데 여러분, 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산성이 섞인 빗물에 잘 녹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 지대. 근데 이 석회암 지대라 그래서 이 100% 순도 100% 석회암은 없어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물질, 그러니까 다른 암석, 그렇죠? 다른 암석이 있을 수 있겠죠. 봉긋한, 됐습니까? 예. 이건 석회암이 아니라 다른 암석이고 그 위에 이렇게 석회암이 코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석회암이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 석회암이 요렇게 살짝 요런 식으로 남아 있겠지요. 맞습니다. 바로 기암 절벽이라든가 독특한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카르스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형을 활용한 바로 관광 산업 발달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동네 있죠. 바로 베트남의 하롱베이. 자, 바다인데요. 막상 실제 가본 사람 있습니까? 예, 거의 호수 같죠. 되게 잔잔합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 그 다음에 기암 절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석회 동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죠. 역시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빙하 지형입니다. 빙하로 형성된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역.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세계지리 공부하다 보면은 바로 이 빙하 지형에서 뭐 U자 고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피오르드 이렇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자, 빙하가 깎아서 만든 또는 빙하가 퇴적해서 만든 이런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형을 활용한 역시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동네로는 노르웨이의 송내 피오르트. 됐습니까? 보통 이제 하천이 이 물이 바위를 깎게 되면은 V자, 골짜기, V곡이 나타나요. 근데 얼음이 깎게 되면은
선생님 손가락 보이십니까? 네. 이게 U자국이 주로 나타나거든요. 둥글게. 그래서 U자국, U곡.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이 흐르는데 굉장히 수심이 깊고요. 그 다음 옆에 이렇게 보면 딱 깎아지는 절벽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다 그러죠. 영화 반지의 제왕 그 원인가 보시면은요. 이제 호빗 쪽이 이제 반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반지 원정대가 이렇게 여행 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어디 하천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옆에 이렇게 막 기암 절벽 서 있는 거기가 바로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촬영지가요. 송내 피오르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보시죠. 자, 다음은 지형과 인간 생활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인간 거주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옛날에는 살기 힘들었던 지역이 이 과학기술과 건축기술의 발달로 당연히 인간 거주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자, 요르단과 같이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는 관계시설의 발달로 농업이 가능해졌으며, 관계시설, 저번 영상에서 우리 공부했던 건데 물을 대는 시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리거나 또는 어떤 하천 또는 우물을 개발하거나, 자, 그런 게 다 관계시설인데, 자,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 그런 관계시설의 발달로 농업이 가능해졌으며, 맞는 말이네요. 하천 주변이나 해안 지역은 항구로 이용되거나 각종 공업이 발달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리을 해발 고도가 높고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지 지역에서는 광업, 좋습니다. 광업 맞아요. 지하 자원 캐는 거죠. 그렇죠? 구리 석탄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왔네요. 조력 발전이 틀렸죠. 여러분, 조력 발전은 어디서 발달합니까? 조력 발전은 해안 지역이죠. 여기는 뭐라고 바꿔줘야 됩니까? 조력이 아니라 수력 발전이 되겠죠. 수력 발전. 됐습니까? 답 4번 틀렸습니다. 안 지웠네. 답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화산지대에서는 지열 발전. 맞는 말이죠. 지형의 특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끔씩 학교 시험 문제에서요, 이렇게 발전 시설 물어보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잘 대비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고등학교 2학년. 자, 2019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이겁니다. 보실게요. 자, 일단 보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U자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요. 이 수심이 어마무시하게 깊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유곡인데요. 자, 이곳은 빙하가 침식한 골짜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와 만들어졌다. 그렇죠? 누가 침식했다? 빙하. 그렇죠. 빙하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그렇죠.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잘 그렸는데.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빙하 지형 간단하죠. 자,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그리려고 했던 게 보이십니까? 요런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여러분,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몬스트, 카르스트.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시면은 과거에 이게 석회암이 이렇게 있었다가 그게 빗물을 받아서 녹아서 없어지고 지금 이게 남은 게 녹고 남은 것들입니다. 녹고 남은 잔해들. 됐어요? 왜 땅콩 쿠키 아시죠? 모두 먹는 거에 비유하는 저. 자, 땅콩 쿠키 안에 이렇게 땅콩 칩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시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일단 하나를 입에 넣어요. 이렇게 딱. 쿠키를 입에 넣고 우유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 빨아먹다 보면은 이 밀가루 부분이 뭔지 아시죠? 예, 밀가루 부분이 이렇게 빨려 나가고 뭐만 남습니까? 땅콩만 남죠. 자, 그때 그 쿠키의 밀가루 부분이 바로 석회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빨면은 그 쿠키가 밀가루가 날아가고, 자, 입에는 뭐가 잔존한다? 그렇죠, 여러분. 땅콩이죠. 그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쿠키는 석회암, 쭉쭉 날아간 거 됐죠?
영상 끝나고요. 자, 쿠키에 우유 찝찝찝 빨아드세요. 아시겠죠? 특히 땅콩 쿠키. 오케이. 땅콩이 남을 겁니다. 바로 용식작용이죠. 자, 갈게요. 이곳은 덥고 습한 비가 많이 오는 거죠. 환경에서 석회암이 나왔죠. 오랜 기간 물에 녹아 용식이죠. 자, 수많은 기암괴석이죠. 자, 바다 위에 솟아 있어 그림처럼 아름답다. 장관을 이룬다. 둘 다 당연히 관광산을 발달하겠죠. 그렇죠? 이 관광할 때 볼관자지 않습니까? 네. 자, 갈게요. 자, 빙하지형 어디냐? 자, 보실게요. 이게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자, 여기 가시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유럽이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이게 A거든요. 여기가 바로 노르웨이 송내 피오르드가 나타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가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이집트 부근이거든요. 아프리카 이집트 B인데요. 뭐 이집트 건조 지형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모래 언덕이라든가 오아시스를 볼 수 있고 뭐 이집트니까 당연히 뭐 피라미드 정도 됐죠?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C.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여기가 말레이,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 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여기가 바로 C인데요. 여기가 바로 어디니? 바로 베트남입니다. 아까 카르스 지형, 베트남 몰롱베이, 하롱베이. 그렇죠. 따라서 C. 여기가 바로 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 D는요, 여러분, 그냥 호주, 뭐 멜버른 정도가 되겠는데, 그냥 아름다운 도시 환경? 뭐 이런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연 설명해 드린다면, 벌써 답은 나왔죠, 참. A가 가, 나가 C니까는요, 가는 A, 나는 C. 답은 2번. 자, 근데 이것만 하지 말고, 자,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일본, 그 다음에 여기가 뉴질랜드입니다. 아마 이제 여기 헷갈리려고 나온 것 같은데, 자, 여기 뉴질랜드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두 개는 주로 이제 시험 잘 나올 때 화산 지형으로 시험도 잘 나오겠죠. 뭔산 지형? 화산 지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주로 빙하 지형,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여기가 화산 지형. 됐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확인하신다면은요. 자, 전반적으로 문제풀이 완료했습니다. 자, 대표 문제고요. 솔직히 우리는 개념 확인하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대표 문제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개념을 보셨다면은 문제집을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비교적 짧게 끝났네요. 드디어 여러분, 우리는 2의 1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의 2가 되겠고요. 미리 예고를 드린다면, 자, 2의 2는요, 바로 지리 파트가 아니라 윤리 파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